안녕하세요. 오리진. 이 단어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단어랑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가진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뉘앙스 차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포인트 오브 오리진 그리고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 어떠세요? 언뜻 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좀 헷갈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 설명 딱 듣고 나시면 이게 이런 차이였구나 하고 아주 명확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더 복잡한 표현들로 넘어가기 전에 뭐든지 가장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야겠죠? 그래서 먼저 오리진이라는 이 단어 자체, 이 단어의 핵심 의미부터 딱 잡고 가겠습니다. 오리진은요, 바로 그 궁극적인 시작점, 모든 것의 원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맨 처음, 정말 맨 처음 생겨난 바로 그 지점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시작,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리진입니다.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origin of the universe is still a mystery. 우주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이다. 어떠세요? 이 문장에서처럼 origin은 우주의 시작 같은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딱 들어맞는 단어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장소의 기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네요. 포인트 오브 오리진과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의 차이.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정확도의 차이입니다. 포인트 오브 오리진은 말 그대로 점,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화재가 시작된 바로 그 지점처럼 아주 정확한 한 지점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은 좀 더 넓은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 음식의 원산지가 어디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포인트 오브 오리진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들어보세요. Investigators are trying to determine the point of origin of the fire. 조사관들은 그 화재의 발원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여기서 발원지는 뭘까요? 바로 불이 시작된 그 정확한 한 지점, 바로 그 포인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place of origin 예문을 볼까요? Consumers are demanding transparency about the place of origin of their food.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원산지에 대한 투명성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는 어떤 정확한 한 지점이 아니죠.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같은 좀 더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country of origin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출처를 나타내는 가장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관세라든지 무역 관련 서류에서 볼 수 있는 약간 법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 예문이 그 공식적인 쓰임새를 아주 잘 보여주죠. Customs officials check the country of origin to determine applicable tariffs. 세관 공무원들은 적용 가능한 관세와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원산국을 확인한다. 네,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소의 기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초점을 좀 옮겨서 사람, 정체성, 그리고 이야기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을에 대한 거죠. Of humble origi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겸손한 출신인데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낮은 배경에서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보통 역경을 딛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예문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The successful entrepreneur never forgot that he was of humble origin. 그 성공한 기업가는 자신이 미천한 출신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네, 이렇게 뭔가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묘사할 때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다음은 origin story입니다. 이건 요즘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나 영웅 또는 조직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서사. 우리말로 하면 탄생비화 정도가 되겠네요. 그들의 정체성과 동기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문이 딱 그렇죠. Every great superhero franchise has a compelling origin story. 모든 위대한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는 설득력 있는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오리진 스토리가 그 캐릭터나 브랜드의 깊이와 설득력을 더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이나 법, 철학의 세계에서는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The Origin of Species. 이건 그냥 종의 기원이라는 뜻을 넘어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죠. 바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 현대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그 개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중요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Darwin's The Origin of Species fundamentally changed our understanding of life on Earth. 다윈의 종의 기원은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네, 이처럼 아주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True Origin은 말 그대로 숨겨져 있거나 오해받고 있던 것의 진정한 근원, 즉 사실을 찾아내는 뉘앙스가 강하고요. 반면에 Theory of Origin은 예를 들어 우주의 기원처럼 어떤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 또는 철학적 가설이나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riginal Intent, 이건 원래의 의도라는 뜻인데요. 특히 법이나 헌법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그 문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예문이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Legal scholars often debat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framer's original intent. 법학자들은 종종 제언자들의 원래의 의도에 기초하여 헌법의 의미에 대해 논쟁한다.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리진과 비슷한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리진이 궁극적인 최초의 시작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느낌이라면 source는 정보의 출처처럼 무언가가 계속 나오는 공급처의 뉘앙스가 있고요. 루트는 어떤 문제의 뿌리, 즉 가장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가리킬 때 자주 씁니다. 그리고 비기닝은 이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시간적인 시작을 의미하죠.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자, 오늘 오리진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정말 다채로운 의미의 스펙트럼을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이제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여러분 각자의 오리진 스토리는 무엇인가요?